그 고민을 이제 AMD가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셋째,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AMD가 생각하기는. 메모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메모리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칩에 넣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다 하나로 합쳐버리면 되죠. 칩에 합쳐버리면 되잖아. 원칩으로 해버리면 되죠. 원칩으로. 근데 이건 불가능해. 왜죠? 나는 메모리를 못 만들거든. 그쵸. 그잖아요. 딴 데서 갖고 나는 와야 메모리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칩으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원칩으로 할 기술은 없어. 안녕하세요. KBN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BM 하면서 뭐 하이닉스도 HBM 얘기 나오고 다른 데도 뭐 HBM 하냐 안 하냐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HBM이 뭔가, HBM 도대체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HBM이 요즘 워낙 핫하니까. 근데 이제 HBM은 이것도 PC에서 파생된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로 HBM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뭐 지금 어디서 쓰여있는지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네. HBM이 도대체 뭔지 얘기하기 전에 이 메모리잖아요, HBM이. HBM이 필요하게 된 까닭이 뭘까요? HBM의 약어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예요. 네. 한번 얘기했어요. 네. 대역폭 높은 메모리. 그죠? 되게 단순했어요. 네, 대역 단순해요. 네. 그러면 대역폭 높은 메모리가 왜 필요하냐? 메모리의 성능은 대역폭으로 결정돼요. 그렇죠. 네. CPU의 성능은 처리 성능. 그래서 메모리는 네. CPU에서 처리된 거를 들여와서 받아서 다시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리 용량. 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커야 성능이 올라가죠. 그렇겠죠. 그래서 메모리의 성능은 대역폭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PC 기준으로 잠깐 돌아가서 PC의 메모리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해볼까 그렇죠. 해요. 다시 한번 돌아가긴 필요는 네. 있어 보이네요. 먼저 펜티엄 시절로 돌아가서 네. 펜티엄과 펜티엄 3가 한 5, 6년 가까이 돼요. 그 텀이. 네. 그 텀이 네. 이 텀에 CPU 클럭이 17배가 올라요. 네. 처음에 펜티엄이 60MHz였죠. 네. 펜티엄 3가 1기가까지 되니까. 엄청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CPU의 처리 성능을 대변할 수 있는 클럭이라는 것이 그쵸. 당시에는 이제 듀얼 코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클럭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클럭이 17배가 올라버려요. 그러면 CPU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17배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모리도 그러면 17배가 올라야 소통이 왔다 갔다 경목이 없어지죠. 네, 그렇죠. 네. 막히는 게 없이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인텔의 가장 큰 문제, 메모리와 버스가 네. CPU 성능을 따라가줘야 CPU가 성능이 올라간 만큼 그대로 메모리와 버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줘서 전체 PC의 성능이 올라갈 텐데 얘는 가만히 있고 CPU만 올라가는데 CPU가 성능이 올라간 만큼 전체 PC사의 성능이 안 올라가니까 나는 비싼 걸 팔고 싶잖아. 그렇죠. 고클럭 CPU를 비싸게 내놨는데 고클럭 CPU를 쓰든 저가형 CPU를 쓰든 성능 차이가 안 나. 다 메모리가 발목을 잡는구나. 메모리와 버스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고가형 CPU를 못 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안 사죠. 그러니까 고가형 CPU를 팔고 싶으면 뭘 개선해야 된다? 메모리. 메모리와 버스. 버스의 성능을 개선해줘야 된다. 그렇죠. 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렇죠. 인텔이. 그래서 인텔이 버스 속도를 계속 올려요. 60MHz, 133MHz, 400MHz, 800MHz. 지금 몇 배가 오르는 거야. 지금 열 몇 배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메모리 성능은 66. 여기서 더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도입을 한 게 지난 편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어요. 램버스. 그래서 이 램버스를 도입하면서 당시에 SD램 기준으로 메모리 대역폭이 528MB per second예요. 근데 RD램을 쓰면서 1.6GB per second, 3배가 오르죠. 그렇죠. 엄청나고 오르네.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듀얼 채널로 도입해요. 그렇죠, 듀얼 그럼 채널. 3.2GB per second. 두 배로 딱 뛰죠. 2배로 뛰죠. 네. 그러니까 지금 520에서 3.2까지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이만큼 성능을 올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램버스가 독자 규격이라 너무 너무 비싸. 그렇죠. 그래서 안 사 사람들이. 네.
SD램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SD. 그게 DDR SD램. 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듀얼 채널 기술, 음. DDR 기술, 음. 그리고 약간의 클럭 향상을 도입해서 6.4GB per second라는 대역폭을 만들어내죠. 아, 네. 그렇죠. 당시에 FSB가 6.4GB per second였거든요. 800메가니까 네. 88이 64잖아요. 네. 그래서 6.4GB per second의 버스와 CPU 대역폭 FSB 그리고 버스와 메모리 사이의 대역폭 DDR400 SD램으로 그만큼 인텔은 RD램을 도입하는 무리수를 써가면서도 메모리 대역폭을 어떻게든 간에 올리려고 했어요. 자기네 CPU 팔아야 되니까. CPU를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전체 PC 성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죠.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DR SD램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로 만들어냈고요. 현재 DDR5 5600의 듀얼 채널 대역폭은 89.6GB per second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네. 개선이 됐죠. 네. 8코어, 16코어, 거기다 곱하기 16. 그쵸. 계속 데이터 처리 용량이 늘어나니까 여전히 CPU가 처리하는 용량 대비로는 메모리 대역폭은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텔과 전체 PC 성능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뭘 올려야 된다? 메모리. 메모리 대역폭을 대역폭을. 어떻게든 간에 올려야 된다. 그것을 꾸준하게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메모리 대역폭은 어떻게 성능을 결정짓는 거죠? 메모리 대역폭은 한 번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처리 용량이죠. 그쵸. 네. 그래서 대역폭은 계산 방법이 되게 단순해요. 클럭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DDR5 5600을 가지고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네. DDR5 5600은 2800MHz예요. 네. 네. 근데 DDR이니까 2배잖아. 그렇죠. 곱하기 2. 네. 그리고 64비트예요. 이 메모리는. 그죠? 그러니까 64비트니까 바이트로 바꾸면 44.8GB per second. 그리고 듀얼 채널이니까 89.6GB per second. 계산이 단순해요. 곱하기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뒤에서 계속 이 대역폭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네네. 요거는 계산 방법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성능이 얼만큼 발전된다를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메모리가 CPU하고 이렇게 메인보드에도 꼽히긴 하지만 GPU에도 쓰잖아요. 이 그래픽 메모리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우리 VRAM이라고도 하고. 이 VRAM에 대해서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가는 PC의 메모리는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래픽 쪽으로 빠져서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처음에는 VRAM을 쓰죠. 네. 예. 그 쉽게 얘기하면 D램과 VRAM이 그래픽에서 필요한 프로세스가 살짝 변형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그렇죠? 뭐 저거 할 필요 없고 기본 메모리라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막 딱 구분할 필요 네, 그렇게 하실 없는 필요 거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듀얼 포트라는 게 있어서 한 번에 IO 포트를 두 개를 열어서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던가 이런 기술들이 특화된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다 텍스처니까 프레임 버퍼가 많고 그럼 프레임 버퍼와 텍스처를 빠르게 메모리에서 처리해주고 받는데 특화된 기술이 적용된 변형된 D램 그것을 VRAM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그쵸, 네. GPU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점점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2D 데이터만 처리하다가 네. 나중에 3D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시대가 지면서 3D로 넘어갔죠. 그죠? 네. 그리고 3D가 해상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640에서 480, 그쵸, 네. 10에서 768, HD, FHD, 4K까지 네. 처리 용량이 계속 올라가서 텍스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쵸. 그럼 동시에 텍스처를 처리를 메모리에 보내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용량도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고 처리 용량도 빨리 보내고 빨리 받아야 그렇죠. 전체 설명이 올라가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어떻게 하면 처리 대역폭을 늘릴 것인가가 키포인트예요. CPU랑 일반 메모리랑 아까 똑같이. 메모리 이해하는 네, 거 네. 똑같아요. 결국에는 처음엔 VRAM을 썼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SG램을 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GDDR SD램이죠. 그쵸. SD램, SG램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픽 전용 메모리. 그렇죠. 이 GDDR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를 대충 보면 네. 현재 GDDR6예요. 네. 6나 6X. 네. 6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나와나 이런 데 보시면 스펙에 메모리 클럭 써 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메모리 클럭이 1750MHz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리고 256비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게 왜 이 GPU와 메모리 간의 비트 수가 따라서 성능도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엔 모르겠는데 옛날에 지포스 같은 경우도 지포스 2 256, 지포스 2 128 아예 해가지고 모델명에 비트 수가 아예 네. 모델명에 써 있었죠. 그쵸. 그 모델이 그 비트 수가 메모리 비트 수예요. GDDR의 메모리 대역폭을 결정하는 것은 클럭과 비트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1750메가에 GDDR 같은 경우에는 QDR이에요. 곱하기 4 듀얼 포트거든요. 네. 곱하기 2 거기다가 256비트죠. 비트수. 그거를 8바이트로 나눠요. 네. 그러면 448GB/s. 오. 아까 DDR5하고 비교했을 때 네. 89.6GB/s였거든요. 네. 근데 벌써 지금 5배죠. 그러네요. 그래서 GDDR은 일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의 DDR5에 비해서 네. 5배 빨라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5배 많아요. 네. 그만큼 그래픽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해상도가 올라오면서 처리해야 되는 메모리의 처리 용량이 훨씬 더 큰 거죠. 현재는. CPU하고 오히려 메모리 PC 관계보다. 메모리에서 쓰는 것보다 네. GPU가 사용하는 메모리가 대역폭이 훨씬 더 커야 돼요. 현재 이미 PC 메모리 기준으로 5배예요. GPU 메모리가. 그럼에도 왜 자꾸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CPU랑 메모리 얘기한 거가 똑같아요. CPU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가 처리할 수 있는 대역폭이 안 늘어나니까 전체 성능이 안 오른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GPU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가 처리할 수 있는 대역폭이 제한되니까 자꾸 성능이 지연되는 거예요. 전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안 올라가. AMD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세 가지예요. 당시에 처음 고민할 때는 GDDR5였거든요. 네네. DDR5가 너무 느려. 첫 여전히 번째. 메모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여전히 메모리가 느리다.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AMD가. 그리고 전력 소모가 너무 많아. 이거 앞으로도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메모리의 전력 소모. 메모리의 전력 소모. 네. 메모리도 GDDR에서 DDR2, 3, 4, 5 하면서 전력이 계속 떨어지죠. 그쵸. 예. 그래도 전력 계속 높은 거예요. 메모리 전력 소모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AMD 고민이에요. 네. 두 번째 AMD 고민은 뭐냐면 우리 그래픽 카드 보면 가운데 GPU가 있고요. 네. 삥 하고 메모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제 이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걸 비트 수가 높은 비트 수잖아요. 네네. 192비트, 256비트, 384비트 지금 비트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겠죠. 데이터가 손상되죠. 그쵸. 아, 그렇죠. 멀리 있으면 데이터 손상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여놔야 데이터가 전송되면서 손실이 적어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직렬로 연결해야 되잖아. 그래야 비트 수가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뺑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GPU를 뺑 눌러서 최대한 가까이 붙여가지고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크기가 제한돼. 그래픽 카드를 작게 만들고 싶은데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겠네요. 왜냐면은 GPU 있고 뺑 둘러싸고 있고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럼 그 옆에 뭐 있어요? 뭐 모스펜, 뭐 방열, 뭐 이런 거 다 있어야 돼. 전원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원부 들어가야 돼. 네. 그러니까 모든 그래픽 카드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 가운데 GPU 있고 메모리가 삥 둘러싸여 있고 전원부 있고 폼팩터를 더 못 줄여. 그러네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민을 이제 AMD가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셋째,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AMD가 생각하기는. 메모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메모리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칩에 넣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다 하나로 합쳐버리면 되죠. 칩에 합쳐버리면 되잖아. 원칩으로 해버리면 되죠. 원칩으로. 네. 근데 이건 불가능해. 왜죠? 나는 메모리를 못 만들거든. 그쵸. 그잖아요. 딴 데서 갖고 나는 와야 메모리를 못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칩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원칩으로 할 기술은 없어. 메모리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CPU 만들고 GPU 만드는 회사인데 메모리 기술을 만들어야 돼 내가? 이거 하려고? 그건 좀 어렵겠죠. 이거는 아니야.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AMD 고민은 메모리를 뺑 둘려있는 메모리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느리고 전력 소모가 심한 것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AMD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AMD가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왜냐하면 그래픽카드를 만들려면 삼성하고 하이닉스 메모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에다가 SOS를 쳐죠.
이런 좋은 메모리를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개발해보지 않으련? 네. 그래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 SOS를 쳐요. 그래서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죠. 전력 소모가 너무 많아. 너무 느려. 이걸 해결하고 뺑 둘러있는 메모리 폼팩터를 해결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넣어버려야 된다. 근데 넣을 수는 없어. 여기서 AMD와 하이닉스의 답은 넣었는데 넣지 않은 넣은 것 같은 거. 말이 되는 건가 그게? 그죠? 네. 예? 원칩인데 원칩 아닌 원칩 같은 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네. 라고 AMD와 SK 하이닉스, 삼성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답이 HBM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HBM은 기본 목적이 뭐냐면 메모리에 대역폭을 올리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네. 클럭을 올리거나 비트 수를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클럭 곱하기 비트가 대역폭이니까. 그렇죠. 비트 수를 늘릴 것이냐 클럭을 올릴 것이냐. 비트 수를 올리자. 더 비트 수를 올리자. 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클럭을 못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겠죠. 클럭을 왜 못 올리죠? 뜨거워지니까. 발열 문제. 바로. 네.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GPU의 클럭 정도 수준까지만 클럭을 올려놓고 여기서 더 올리는 건 뭘 올리면 된다? 비트 수를 더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GDDR도 계속 비트를 확장하잖아요. 그렇죠.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 384비트. 그렇죠. 그 이유가 비트 수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대역폭을 늘려야 되니까 클럭은 못 올리고. 그렇죠. 단순하죠. 네. 너무 단순해요. 만약에 현재 GDDR처럼 칩을 가운데 놓고 HBM을 이렇게 박아.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한 개만 딱 박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비트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비트 수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죠? 저기 늘어나네? 핀 같은 게 늘어나네? 핀이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GDDR도 핀이 많잖아요. 네. 칩 밑에 핀이 이렇게 다 있어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PCB에 낙되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256비트인데 만약에 4096비트라고 해봐요. 20배가 늘어났어요. 다리가 20. 그러면 다리가 20배가 늘어나잖아. 그러면 칩이 얼마나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 GPU가 있고 이따시만한 HBM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 4096개를 박아요. 현재 지금 인텔 CPU가 다리가 몇 개죠? 1700개. 1700개인가? 그죠? 네. 근데 4096개를 박아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 박을 수 있어요? 못 박죠. 못 박죠? 네. 못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려면은 칩을 옆에서 붙여버리면 상관없어. 원칩으로 만들어버리면. 칩에다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인다. 네, 칩에다 붙여버리면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배선은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 수 늘리자. 어차피 붙일 거니까. 네, 그러면 뭐만 고민하면 돼요? 뭐만 고민하면. 붙일 수 있는 기술만 만들면 돼요. 그렇죠. 네. 병목 없이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 쉽게 얘기하면 칩과 칩을 반도체 단에서 아예 비트 수가 아무리 많고 핀 수가 아무리 많아도 자체 내에서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게 하고 회로를 만들지 않으면 상관없잖아. 그러면은 그걸 구해낼 수 있는 기술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터포저예요. 네. 그래서 되겠다. 투명판을 깔고 투명판 위에다 칩을 아예 그냥 원칩으로 붙여버리. 그럼 결국에는 원칙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칩인데 원칩 아닌 원칩 같은 너야. 어렵다 진짜. 네. 그래서 원칩이 아니잖아요. 실제 칩이 다 찢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 데이터 교류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칩 하나잖아요. GDDR이 보통 네. 128, 192, 256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GDDR 128비트를 하드웨어 멀티채널을 만들어. 우리가 그 지금 멀티채널 구현하듯이 네네네. PC에서 네네. 하드웨어로 메모리에다가 아예 그냥 멀티채널 넣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아예 설계도에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3D로 쌓아요. 옆으로 패는 게 아니라 이제 위로 네. 쌓는구나. 채널을 붙인 거를 하드웨어로 일단은 설계를 다 해놔. 멀티채널로. 그리고 걔를 수직으로 쌓아요. 그리고 발을 자기들끼리 통신할 수 있는 발을 아예 설계에 넣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비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잖아. 그렇죠. 그건 4096개 1도 아니야. 회로에 구현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겠다. 그래서 HBM이 수직 적층한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스택으로 한다 그러죠. 그게 스택이 층으로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용량이 HBM1이 500MHz에 네. 클럭 났죠. 네. 500MHz에
DDR이잖아요. 네. 곱하기 2, 음. 128비트, 8채널, 4스택. 음. 4층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바이트로 나눠요. 네. 그러면 512GB per second. 우와. GDDR5가 당시에 384GB per second. 1.5배.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HBM을 만들죠. AMD에서 처음 장착한 HBM인가요? 그래픽카드에? 그렇게 해서 AMD에서 처음 이 HBM을 장착한 메모리를 적용해서 그래픽카드를 내놓죠. 네. 그게 R라인 퓨리. 그 유명한 퓨리. 그 유명한 퓨리. 네. 그리고 나노. 네, 작은 거. 그래서 AMD가 나노를 만든 거예요. 아, 나 큰 거 싫어. 작게 만들고 싶어. 작은데 성능은 최강이야. 그런데 쫙 줄이잖아요. 네. 나노가 엄청 작죠. 요만하죠. 예. 네. 그한 원슬롯짜리, 요만해요. 예, 원슬롯짜리. 그러니까 그게 나노가 왜 작아요? 메모리를 다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MD의 고민을 해결하는 거예요. 최초에 AMD가 그 폼팩터를 바꾸고 싶다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노의 출시 이유가. 근데 이 제품 잘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폭망하잖아. 이 제품 폭망했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폭망했어요. 저희도 하나 있을 텐데 어디 구석함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수냉 쿨러 달린 거. 네. 기본 수랭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HBM화 되니까 발열이 더 늘어날까. 그러니까 어쨌든 합쳐지니까 물은 네. 발열은 어쩔 수 없나 봐. 네. 예. 그래서 이 퓨리가 망한 게 드라이버 문제, AMD의 고질적인 드라이버 문제, 그 다음에 이 퓨리의 HBM을 쓰긴 했는데 이 퓨리의 기본 아키텍처가 옛날 거 그대로 가져다 썼죠. 판매하던 아키텍처를 가지고 HBM화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R라인 퓨리죠. 엔비디아보다 한 세대 전 거잖아. 원래 안 좋은데 한 세대 전 거면 좋겠어요? 거기다 HBM 했다고 성능이 엄청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네.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이게 HBM이 초기 기술이니까 적층을 많이 하면 비싸잖아. 그렇죠. 수율이 안 나오고 네. 적층을 적게 해야 되잖아. 적층을 적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용량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얘 적층을 해야 용량이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메모리가 당시에 R라인 390 같은 제품이 8기가였다고요. 근데 R라인 퓨리는 얼마죠? 메모리가? 사기가요. 얘가 4기가예요. R라인 390 다음에 나오는 최고급 제품이 R라인 390보다 용량이 반이에요, 메모리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냐고. 뭐가 안 맞는데. 안 맞죠. 그래서 망하죠. 그리고 초기 제품이니까 당연히 이 HBM 수율 문제. 지금도 HBM 수율 문제 있어요. 이건 계속 나오죠 말이. 근데 그때 당시 HBM 수율이면 극악일 거 아니에요? 시초작인데. 네. 처음이니까. 네. 근데 이거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이거 동부하남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인터포저를. 동부하남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칩을 만들어서 동부하남에 보내서 동부하남에서 HBM 한 거를 가지고 인터포저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수율이 극악일 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R라인 나노하고 퓨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페이퍼런치. 예, 맞아. 제품이 없어. 제품이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말만 제품이 안 나오고. 나오니까 뭐가 올라가죠? 코스트가 올라가기. 가격이 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누가 사 그거를? 타이탄 사지. 그래서 망하죠. 네. 근데 어쨌든 AMD는 처음에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원하는 것을 어쨌든 해결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R라인 퓨리가 재평가를 받죠. 왜냐하면 이제 시일이 한참 지나고 드라이버 안정화 다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성능이 점점 올라가. 네. HBM의 효과가. HBM의 효과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 3년 지나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AMD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AMD는 묵혀야 좋다. 장맛도 아니고. AMD는 장맛으로 쓰는 제품이다. 묵혀야 된다. 라는 말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HBM 쓴 그래픽 카드 또 나오나요? 또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망하면은 안 해야 되지 않아요? 폐기하잖아요. 아는 분들 많이 아시지만 AMD는 엔비디아보다 최신 기술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쵸. 그건. HBM도 그래서 만드는 거고 AMD는 기본적으로 뭐 이게 좋은 기술이 있어 그러면은 빨리빨리 정해서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AMD의 어떤 그 회사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DNA라고 해야 되나? 기조가 좀 있어요. 그런 기조가 있어요. 예, AMD는 특히 그래픽 카드에서 그런 게 좀 심해요. 선도적인 게 좀 있었죠. 선도적인 기술 적용 이미지를 갖고 있죠. 예. 그래서 AMD가 살아남은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초창기에 모든 그래픽 카드 회사가 다 망했는데 AMD만 살아남았어요. 엔비디아랑 경쟁에서. 매니아틱한 것도 있죠. 그런 그래서, 적극적인 기술 도입 노력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
그런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MD가 살아남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또 HBM을 적용해요. 이번에 제품이 베가. 아, 베가도 이런 말이 많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퓨리보단 나. 네, 퓨리보단 낫어요. 퓨리보단 나. 네. 난데 이것도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도 반복이긴 한데 페이퍼 런칭 얘기도 나왔었고 또 묵혀두니까 또 나중에 또 성능이 괜찮다는 얘기 나왔어. 여기서는 HBM2. 네. 원보단 진화한 거. 네. 그 다음 세대 기술이죠. 네. 2년 뒤에 나와요, 제품이. 네. 2017년에. 네. 처음에 2015년, 2년 뒤에 제품이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품이 또 나오죠. 라데온 7. 네. 아까 제가 HBM1의 대역폭이 512GB/s라고 했어요. 네. 이론상 최대가. 그렇죠. 근데 실제로 퓨리에서 적용한 거는 512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택을 4층을 안 쌓아서 2스택이나 3스택만 쌓으면은 대역폭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죠. 예. 그래서 대역폭은 낮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HBM2를 적용하긴 했는데 네. HBM2의 이론상 최대 대역폭은 2048GB/s예요. 네. 예. 벌써 지금 GDDR5에 비해서 5배, 6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다 적용하지 않고요. 네. 512GB/s로 조정해요. 아, 최종 예. 대역폭을? 스택을 2개만. 그러니까 HBM2는 1000MHz의 DDR이고 128비트의 8채널 8스택이에요. 그러니까 2048GB/s거든요. 네. 8스택을 하면, 2스택을 하면, 스택을 2개만 쌓으면, 층을 2개만 쌓으면 512GB/s. HBM1이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대역폭 자체는 똑같아요. 네. 예. HBM1의 최대와 똑같아요. 그렇죠. 최대하고 근데 똑같죠. HBM1을 최대로 쌓는 것보다 HBM2로 2스택을 쌓는 게 더 싸지. 그렇죠. 네. 만들기도 더 네. 쉬울 테고. 그래서 HBM2로 512GB/s의 2스택을 쌓은 HBM을 적용해서 제품을 내놔요. 그게 베가. 아. 네. 그리고 네. 2019년에 라데온 7에서 1024GB/s로 적용해요. 이제 그러니까 2스택으로 512였죠. 네. 이번엔 4스택으로 1024GB/s. 4층을 쌓은 거죠. 근데 최대는 8스택으로 2048. 네,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리 대역폭을 점점 늘리는 제품을 계속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AMD가 얼만큼 아까 이야기했던 메모리 대역폭, 최신 기술 도입, 좀 더 작은 다양한 폼팩터에 좀 더 작고 저거한 그래픽 카드에 얼만큼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약간 자기 만들의 변화를 딱 갖고 싶었다. 네. 뭐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런데 제품 자체는 0. 소비자 반응은 0이었죠. 네. 근데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베가도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어머! 그래픽카드가 성능이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요. 후에는 이거 괜찮다라고 사랑받은 제품이기도 해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서 되게 잘 팔리지 않았나요? 아, 이것도 중고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인기 많았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가격은 싼데 성능은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정화는 다 돼 있고. 그래서 베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후반기에 굉장히 고평가받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AMD에서 이제 HBM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긴 하는데 다른 데서는 안 썼나요? 있어요. 이제 나와요. 네. 엔비디아 테슬라 P100 계열, 쿼드로 GV 계열. 그 다음에 요것도 2016년, 2018년. 이런 식으로 제품이 이제 엔비디아도 쿼드로에서 적용을 해요. 예. AMD가 베가에서 HBM2를 적용한 게 2017년이에요. 네. 근데 3년 뒤 2020년에 네. 삼성이 이미 발 빼고 야 하지 마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A100이 HBM2와 2E를 달아서 빵 하고 출시를 하죠. AI 서버용이죠, 이게. AI 서버요. 네. 여기서 대박 터지죠.